여러분 혹시 평생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본 적 있으세요? 저 이연자는 66살이 되던 해에 퇴직금 3억 원을 단 6개월 만에 모두 잃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바보라고 손가락질했고 아들 며느리는 등을 돌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2년 후 저는 잃어버린 돈의 2배를 벌어냈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평생 남편 뒷바라지만 하던 평범한 주부가 말이에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이었어요. 저는 35년간 다닌 은행에서 퇴직했습니다. 평생을 악착같이 모은 돈 3억 원이 통장에 찍혔을 때 정말 가슴이 벅찼어요. 남편 김철수는 그날 밤 소주를 마시며 말했죠. 여보, 이제 우리도 좀 편하게 살아보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앞날이 장밋빛일 줄 알았어요. 퇴직 일주일 후 아파트 단지 앞에서 옛 동창 박영숙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현자야, 너 퇴직했다며 축하해. 영숙이는 명품 가방을 들고 환하게 웃었어요. 나 요즘 재테크 하나 하는데 정말 대박이야. 한 달에 300만 원씩은 그냥 들어와.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3억 원을 은행에 넣어봤자 이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한 달에 50만 원 받으면 다행이죠. 그런데 300만 원이라니요. 영수가 그게 무슨 투자인데. 부동산 경매야, 내가 아는 전문가가 있는데 그 사람 따라서 하면 절대 안전해.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영숙이가 그러는데 부동산 경매 투자가 괜찮대. 남편은 TV를 보다 말고 저를 돌아봤어요. 당신 그런 거 하지 마. 우리 나이에 무슨 투자야. 그냥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나 받으면서 살아.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은행 이자로는 턱도 없잖아. 물가는 자꾸 오르는데. 우리 노후 생각하면 뭐라도 해봐야 하지 않을까? 남편은 한숨을 푹 쉬며 말했어요. 알아서 해, 대신 나중에 손해봐도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그 말에 저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꼭 성공해서 남편을 놀라게 해주고 싶었어요. 다음 날 영숙이가 소개해준 투자 전문가 이상무를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말끔한 정장 차림에 자신감이 넘쳤어요. 이연자 고객님, 제 고객분들은 평균 수익률이 월 8%예요. 1억을 맡기시면 한 달에 800만 원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800만 원이요, 정말이요. 물론이죠. 저희는 부동산 경매 전문가들이 직접 물건을 선별합니다. 안전한 물건만 투자하니까 손해볼 일이 없어요. 이상무는 두툼한 서류 뭉치를 제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실제 수익 사례들이 다 나와 있어요. 저는 서류를 넘기며 봤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큰 수익을 낸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건 원금 보장이 되나요? 당연하죠. 계약서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저는 집에 돌아와서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정말 안전한 걸까? 하지만 영숙이도 하고 있고 서류도 믿을만해 보였어요.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단 1억 원만 투자해보자. 첫 달이 지났을 때 정말로 80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통장을 몇 번이나 확인했죠. 여보, 당신 이것 좀 봐. 정말 800만 원이 들어왔어. 남편도 놀란 표정으로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진짜네. 근데 이거 괜찮은 거 맞아? 괜찮을 것 같아. 영숙이도 계속 하고 있다잖아. 두 번째 달도 8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완전히 믿게 됐어요. 이상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기 남은 2억 원도 모두 투자하고 싶은데요. 이상무는 기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명하신 선택이세요. 고객님, 더 큰 수익을 보실 겁니다. 2억 원을 추가로 투자한 후 한 달 동안은 정말 행복했어요. 매달 2,400만 원씩 들어왔거든요. 저는 남편에게 좋은 옷도 사주고 손주들 용돈도 넉넉하게 줬습니다. 며느리 박지영도 처음으로 저를 칭찬했어요. 어머님 요즘 경제관념이 확실히 좋아지신 것 같아요. 아들 김민수도 웃으며 말했죠. 엄마 투자 잘하시네. 역시 은행 다니신 분은 달라. 그 말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투자한 지 4개월째 되던 달 갑자기 수익금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이상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이연자인데요. 이번 달 수익금이 안 들어왔는데요. 전화는 한참을 기다려도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신호만 갔어요. 저는 영숙이에게 급하게 전화했습니다. 영숙아, 너도 이번 달 수익금 안 들어왔어. 응, 나도 그래. 근데 이상무 씨가 일시적인 문제래. 곧 해결된대.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일시적인 거겠지 뭐.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이상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혹시 사기당한 건 아닐까? 어느 날 뉴스를 보다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화면에 이상무의 얼굴이 크게 떴습니다. 부동산 투자 사기 혐의로 피의자 이모 씨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피해자만 200명이 넘으며 피해액은 총 3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졌어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3억 원이 모두 날아간 겁니다.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며칠을 혼자 끙끙 앓다가 결국 고백했습니다. 여보, 저기 내가 할 말이 있어. 남편은 신문을 보다 말고 저를 쳐다봤어요. 그때 제 표정이 심상치 않았나 봐요. 왜, 무슨 일이야? 저 우리 돈 3억 원 사기당했어. 순간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지금 무슨 소리야? 이상무라는 사람한테 투자했던 거 있잖아. 그게 사기였어. 남편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내가 뭐라고 했어? 투자하지 말라고 했잖아. 당신이 하도 고집을 부려서 알아서 하라고 했더니 이게 뭐야? 3억 원을 날렸어. 3억 원을.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눈물이 나왔지만 꾹 참았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경찰서 가서 신고하면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 거야. 돌려받긴 뭘 돌려받아. 사기꾼들이 돈을 갖고 있을 것 같아. 남편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저와 말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밥상을 차려줘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먹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더 큰 문제는 아들 내외에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주말에 아들네 가족이 집에 왔을 때 남편이 먼저 말해버렸어요. 민수야, 너희 엄마가 큰일을 냈다. 아들은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남편이 전부 설명했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엄마, 정말이에요. 퇴직금 전부를 날렸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 며느리 지영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대학 등록금 때문에 도움 좀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어떡하죠? 준호 내년에 대학 들어가는데. 그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도 차가워졌어요. 엄마, 도대체 뭘 믿고 그런 데에 돈을 넣은 거예요?
은행에서 35년이나 일하신 분이 이런 사기를 못 알아보시다니. 실망이에요, 정말. 아들 가족은 그날 일찍 집을 나갔습니다. 제대로 저녁도 먹지 않고요. 며느리는 나가면서 인사도 하지 않았어요.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오던 것도 두 달에 한 번으로 줄었어요. 전화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모였을 때도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손주 준호도 어색해했어요. 시댁 식구들도 소문을 들었는지 저를 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시누이 김영희가 넌지시 말했어요. 올케 언니 나이 들어서 욕심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살 걸 그랬어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참는 수밖에 없었어요. 경찰서에 가서 신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형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피해자가 너무 많아서 돈을 회수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범인이 이미 대부분의 돈을 빼돌렸거든요. 잘해야 10% 정도 돌려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10%면 3천만 원이었어요. 그것도 언제 받을지 모르는 돈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남은 돈은 1,200만 원 뿐이었어요. 두 사람이 살아가기에도 빠듯한 돈이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욕심을 부렸을까? 은행에 그냥 넣어둘 걸. 남편의 한숨소리가 옆에서 들렸습니다. 남편도 잠을 못 자는 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뭐라도 해야지. 무엇을 하라는 말인지 알 수 없었어요. 66살의 나이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는 것. 가족들에게 다시 인정받고 싶었어요. 잃어버린 돈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을 해야겠다고요. 66살의 나이지만 뭐라도 해야 했어요. 먼저 구인 사이트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60대 후반을 뽑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청소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그것도 경쟁이 치열했어요.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거기 청소 일자리 있다고 들었는데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6살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60세 미만으로 뽑고 있어요.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식당 설거지 자리도 알아봤지만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점점 절망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시식 코너를 지나치게 됐어요. 60대로 보이는 여성이 환하게 웃으며 김치를 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도 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집에 돌아와 마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식 코너 일자리가 있나요? 매니저가 나와서 면접을 보자고 했어요. 며칠 후 마트로 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매니저 정수진이 저를 맞았어요. 일은 간단해요. 시식 제품을 만들어서 손님들에게 권하는 거예요. 하루 5시간 주 5일 근무하시면 됩니다. 시급은 얼마나 되나요? 최저시급 9,620원이에요. 한 달에 대략 10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100만 원이면 적은 돈이었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마트 시식 코너 직원이 됐습니다. 첫 출근 날 유니폼을 입고 거울을 봤을 때의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66살의 시식 코너라니.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게 시작이야. 여기서부터 다시 올라가는 거야.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했고
무거운 물건도 옮겨야 했어요. 손님들 중에는 무례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시식만 하고 가는 건 그래도 나았어요. 어떤 사람은 먹고 나서 맛없다고 뱉기도 했습니다. 아줌마 이거 맛없는데 왜 팔아? 죄송합니다. 입맛에 안 맞으셨나 봐요. 다른 제품도 있으니 한번 보세요. 저는 최대한 웃으며 대응했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다리가 퉁퉁 붓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남편은 제가 일하는 걸 탐탁지 않게 봤어요. 당신 그 나이에 마트에서 일하는 게 보기 좋아. 하지만 돈이 필요하잖아. 가만히 앉아서 생길 건 없어.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숨만 쉴 뿐이었어요. 일한 지 한 달이 지나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통장에 찍힌 98만 원을 보며 저는 울었어요. 이렇게 적은 돈을 받으려고 한 달을 고생했구나.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일하면서 저는 손님들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어떤 제품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말해야 구매로 이어지는지. 그러다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손님들이 건강에 좋다는 말에 반응이 좋다는 것을요. 특히 제 또래 여성들은 더욱 그랬어요. 이 김치는 유산균이 살아있어서 장 건강에 정말 좋아요. 제가 직접 먹어봤는데 속도 편하고 변비에도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면 지갑을 여는 손님이 많았습니다. 저는 점점 판매 실적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3개월 후 매니저 정수진이 저를 불렀습니다. 이연자 씨 실적이 정말 좋으시네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손님들과 진심으로 대화하려고 노력해요.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제품을 권하는 거죠. 정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그래서 손님 반응이 좋은 거군요. 다음 달부터 성과급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과급이요. 내 판매 실적에 따라 추가로 받으실 수 있어요. 최대 5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5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저는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시작했어요. 바로 유튜브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손주 준호가 유튜브로 용돈을 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집에서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검색했습니다. 시니어 창업이라고 쳐봤어요. 수많은 영상이 나왔습니다. 60대 성공 창업, 70대 재기 사업 등등. 저는 밤마다 그 영상들을 봤어요. 그러다가 한 영상에 꽂혔습니다. 반찬 배달 사업으로 월 500만 원 버는 70대 할머니. 영상 속 할머니는 직접 반찬을 만들어서 배달하고 있었어요. 혼자 사는 노인들이나 맞벌이 가정에 배달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나도 요리는 잘하잖아. 35년간 가족 밥을 해왔는데 혹시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다음 날 저는 그 영상을 올린 할머니에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도 66살인데 시작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다음날 답글이 달려 있었어요. 물론이에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시작하는 마음이 중요하죠. 용기 내세요. 그 짧은 답글이 저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먼저 뭘 만들까? 제가 제일 잘 만드는 음식이 뭐지? 고민하다가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바로 김치와 장아찌였어요. 저는 김장철이면 동네에서 손가락에 꼽히는 실력자였거든요.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이웃들이 돈을 주고 사가기도 했어요. 그래, 이거다. 김치와 장아찌로 시작해보자.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사를 하려면 위생 교육도 받아야 하고 신고도 해야 했어요. 게다가 초기 비용도 필요했습니다. 남은 돈 1,200만 원 중에서 얼마를 써야 할까
고민 끝에 3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실패하면 그걸로 끝이지만 성공하면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요. 먼저 보건소에 가서 위생 교육을 받았습니다. 식품 제조 판매업 신고에 필요한 교육이었어요. 젊은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교육을 받는 게 쉽지 않았지만 참았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소규모 식품 제조업으로 신고했어요. 다행히 우리 집 주방이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그 다음은 재료를 사는 거였어요. 배추, 무, 고춧가루, 젓갈 등을 대량으로 구매했습니다. 시장 상인과 흥정에서 조금이라도 싸게 샀어요. 300만 원으로 첫 물량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주말 이틀을 꼬박 세워서 김치를 담갔어요. 배추김치, 깍두기, 총각김치 3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장아찌도 마늘, 양파, 깻잎 3종류를 준비했어요. 용기에 담아서 라벨을 붙이니 제법 그럴싸해 보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판매였어요. 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팔아야 할까요? 동네 마트에 납품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대형 업체들과 경쟁할 수 없었어요. 고민하다가 전통시장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동네 오일장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작은 좌판을 벌려볼까? 다음 날 시장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거기 좌판 자리 하나 빌릴 수 있나요? 어떤 물건 파시려고요? 제가 직접 담근 김치하고 장아찌요. 관리인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하루에 2만 원이에요. 자리는 구석이지만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5일장이 서는 날 새벽부터 준비했어요. 김치통을 수레에 싣고 시장으로 갔습니다. 구석자리에 좌판을 펼쳤어요. 손으로 쓴 팻말을 세웠습니다. 정성으로 담근 손맛 김치 한번 드셔보세요. 처음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할머니들이 파는 김치야 뭐 다 똑같지.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식을 권했어요. 맛만 한번 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한 아주머니가 멈춰서 맛을 봤습니다. 이거 맛있네. 얼마예요? 배추김치 1kg에 8,000원이에요. 그 아주머니가 2통을 샀습니다. 첫 손님이었어요. 저는 너무 기뻐서 덤으로 장아찌를 더 넣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날 김치 5통과 장아찌 3통을 팔았어요. 수익은 5만 원 정도였습니다. 자리값 2만 원을 빼면 3만 원이 남았죠. 적은 돈이었지만 뿌듯했습니다. 다음 장날에도 나갔어요. 이번에는 시식 코너를 조금 더 신경 썼습니다. 작은 접시에 김치를 담아서 이쑤시개를 꽂아놨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나씩 집어먹었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네요. 어디서 사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10통을 팔았습니다. 한 할머니가 말했어요. 아가씨 다음에도 나와요. 내가 또 살게. 네, 꼭 나올게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장날마다 나갔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맛집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저 할머니 김치 진짜 맛있어. 그 손맛이 옛날 우리 엄마 솜씨 같아.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이 점점 늘었어요. 한 달 후에는 시장 가기 전에 미리 예약 주문을 받을 정도가 됐습니다. 이웃 아줌마들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현자 씨 다음 장날에 김치 5통만 준비해줘요. 제가 친정에 보낼 거예요. 알겠습니다. 꼭 준비할게요. 장날마다 20통에서 30통씩 팔렸습니다. 한 달에 대략 6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이 생겼어요. 마트 월급 120만 원에 성과급 30만 원, 장사 수익 60만 원을 합치면 21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낮에는 마트에서 일하고 저녁과 주말에는 김치를 만들었어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 자는 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 달 후 정산을 해보니 순수익이 60만 원이 나왔습니다. 마트 월급 120만 원에 성과급 30만 원까지 합치면 210만 원이었어요. 비록 잃은 돈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지만 이게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남편도 조금씩 태도가 달라졌어요. 당신 요즘 많이 힘들지. 괜찮아 할 만해. 그래도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 남편의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시장에서의 입소문이 더욱 퍼졌습니다. 이제는 장날만 기다리는 단골 손님들이 생겼어요. 저는 마트 일을 그만두고 김치 사업에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매니저 정수진에게 말했을 때 그녀는 아쉬워했어요. 이연자 씨 정말 잘하셨는데 아쉽네요. 하지만 새로운 일 시작하신다니 응원할게요. 고맙습니다. 여기서 배운 게 정말 많았어요. 마트를 그만두고 나니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하루 종일 김치 만들기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생산량을 늘렸고 종류도 다양화했습니다. 열무김치, 파김치, 동치미까지 추가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바로 식당에 직접 납품하는 거였어요. 동네 식당들을 하나씩 찾아다니며 시식을 권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만든 김치 한번 맛 좀 보세요. 한 분식집 사장님이 맛을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아, 이거 맛있는데요? 어디서 만드신 거예요? 제가 직접 담근 겁니다. 식당에서 쓰려면 양이 많이 필요할 텐데 가능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일주일에 10kg 정도요. 그렇게 첫 번째 식당 거래처가 생겼습니다. 한 곳, 두 곳 늘어나더니 한 달 만에 5군데 식당과 거래하게 됐어요. 중국집, 분식집, 찌개집 식당마다 제 김치를 썼습니다. 손님들 반응이 좋다고 사장님들이 연락을 해왔어요. 현자 씨 김치 덕분에 단골이 늘었어요. 다음 주에는 양을 좀 더 늘려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죠. 얼마든지요. 하지만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주문량이 급격히 늘어났거든요. 장터 판매에 식당 납품까지 하루 종일 일해도 모자랐어요. 남편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여보,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포장이랑 배송 준비는 도와줄게. 남편과 함께 밤을 새워가며 주문을 처리했어요. 김치를 담그고 포장하고 식당에 배달하고 정신없이 일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어요. 남편과 함께 뭔가를 이룬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 동네 한식당 사장님이 제안을 했습니다. 현자 씨, 우리 상인회에서 모임 하나 하는데 나오실래요? 무슨 모임이요? 지역 특산물 활성화 모임이에요. 우리끼리 협동조합 만들어서 같이 잘 살아보자는 거죠. 저는 흔쾌히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모임에 가보니 지역 상인 20여 명이 모여 있었어요. 떡집, 순대집, 두부 만드는 분, 젓갈 파는 분. 다들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었습니다. 회장을 맡은 정육점 사장님이 말했어요. 요즘 대형마트 때문에 우리 같은 소상인들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힘을 모아보자는 겁니다. 한 분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우리가 만든 제품들을 모아서 꾸러미로 팔아보는 겁니다. 명절 선물 세트로 만들어서요. 그 아이디어가 괜찮아 보였습니다. 김치, 떡, 순대, 두부, 젓갈을 세트로 만들면 정말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았어요. 저도 손을 들었습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저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 동네 협동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조합 이름은 행복한 우리 마을 먹거리로 정했어요. 명절 한 달 전부터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김치 2kg, 떡 한 상자, 순대 1kg,
두부 한모 젓갈 세트. 이렇게 구성해서 5만 원에 팔기로 했어요.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면서도 품질은 훨씬 좋았습니다. 동네 게시판에 홍보 전단을 붙이고 입소문을 냈어요.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명절 2주 전에 이미 100세트가 팔렸어요. 우리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함께 모여서 포장 작업을 했어요. 떡집 사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현자 씨 덕분에 좋은 기회를 얻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해서 가능한 거죠. 명절이 끝나고 정산을 했습니다. 한 세트당 제 김치 수익이 1만 원씩 남았어요. 100세트면 100만 원의 추가 수익이었습니다. 거기다 식당 납품 수익, 장터 판매 수익까지 합치니 그달 순수익이 300만 원을 넘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막막했던 제가 이제는 월 300만 원을 버는 사업가가 된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집에서 만드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위생시설도 부족했고 생산량도 늘릴 수 없었어요. 더 크게 키우려면 제대로 된 작업장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작업장을 얻으려면 큰 돈이 필요했어요. 보증금의 시설 투자까지 최소 5천만 원은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여보, 내가 생각하는 게 있는데. 뭔데? 작업장을 얻어서 제대로 사업을 해보고 싶어? 남편은 심각한 표정이 됐어요. 그러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 그렇지, 최소 5천만 원은 있어야 할 것 같아. 우리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어?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통장에 있는 돈을 다 모아도 2천만 원이 안 됐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대출을 받아볼까? 대출, 우리 나이에 대출을 받아준다고. 알아는 봐야지.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다음 날 은행에 갔습니다. 35년간 다녔던 은행이었어요. 옛 동료 이순이가 여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현자야, 오랜만이다. 어쩐 일이야? 언니나 대출 좀 받아보려고. 이순이는 제 사정을 듣고 난 후 고개를 저었어요. 현자야, 솔직히 말하면 어려울 것 같아. 나이도 있고 담보도 없잖아. 집을 담보로 잡을 수는 있지 않을까? 남편 명의 집이잖아. 남편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게다가 이미 집값의 60%까지 대출받은 상태고. 저는 좌절했습니다. 역시 안 되는 건가? 그때 이순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현자야, 정부에서 지원하는 창업 대출이 있어. 시니어 창업 지원 프로그램인데 한번 알아볼래? 정말 그런 게 있어. 응, 조건이 까다롭긴 한데 사업 계획서 잘 쓰면 가능할 거야. 금리도 일반 대출보다 낮고. 저는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집에 돌아와 바로 알아봤어요. 정부 창업 지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조건을 확인했습니다. 만 60세 이상 시니어라는 조건에 해당됐어요.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통과하면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사업 계획서를 작성했어요. 아들 민수가 도와줬습니다. 엄마, 시장 분석 자료가 필요해요. 어떤 자료? 온라인 김치 시장 규모, 경쟁사 분석, 이런 거요. 민수는 자료를 찾아주고 표도 만들어줬어요. 사업 목표, 마케팅 전략, 수익 예상 등을 꼼꼼히 적었습니다. 한 달 후 심사 면접이 잡혔습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면접장에 갔어요. 심사위원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현자 씨, 66세에 창업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네, 늦은 나이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6개월간 운영하면서 가능성을 확인했어요. 월 매출이 얼마나 되시죠? 현재 평균 800만 원 정도이고 순이익은 300만 원입니다. 심사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적이 나쁘지 않네요. 그런데 왜 대출이 필요하신가요?
현재 집에서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작업장을 얻어서 생산량을 늘리고 싶어요. 위생 인증도 받고 더 많은 제품을 만들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목표가 있으신가요? 1년 내에 월 매출 3천만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도 만들고 싶어요. 저처럼 어려움을 겪는 시니어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알겠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통보하겠습니다.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매일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마침내 문자가 왔어요. 대출 승인되셨습니다. 5천만 원.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됐어, 드디어 됐어. 남편이 놀라서 달려왔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대출이 승인됐어. 5천만 원. 남편도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축하해, 여보. 저는 바로 작업장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비교했습니다. 마침내 괜찮은 곳을 찾았어요. 30평 정도 되는 공간에 주방 시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월세는 150만 원이었고 보증금은 2천만 원이었어요. 시설 보수에 1천만 원 재료비와 운영비로 2천만 원을 남겨뒀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떨렸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작업장을 정리하고 시설을 보수하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위생 인증도 새로 받았어요. 식품 제조업 허가까지 받으니 정식 사업장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인 광고를 냈어요. 60대 이상 시니어 우대 김치 제조 보조. 시급 1만 2천 원. 이틀 만에 5명이 지원했습니다. 면접을 보고 3명을 뽑았어요. 65세 박순자 씨, 62세 최영희 씨, 68세 강미숙 씨였습니다. 모두 저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었어요. 박순자 씨는 남편이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했고, 최영희 씨는 혼자 손주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강미숙 씨는 저처럼 사기를 당해서 돈을 잃은 경우였어요. 저는 이분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열심히 해봅시다. 힘들어도 서로 의지하면서 해나가요. 네, 사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장님이라는 호칭이 낯설었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새 작업장에서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생산량이 크게 늘었어요. 하루 200건 이상을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매출도 월 2천만 원을 넘어섰어요. 협동조합 선물 세트도 계속 잘 팔렸습니다. 하지만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거래하던 한식당 사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현자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손님이 김치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난리예요. 보건소에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어떡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말요, 그럴 리가 없는데. 식당으로 바로 달려갔어요. 손님은 중년 여성이었고 테이블 위에 김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만든 사람입니다. 손님은 화가 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여기 봐요. 머리카락이 들어있다고요. 위생이 이게 뭐예요? 저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머리카락 한 올이 보였어요. 제 잘못이었습니다. 제가 새 제품으로 바로 교체해드리고 배상해드리겠습니다. 손님은 한참을 화를 내다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식당 사장님께 거듭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장으로 돌아와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오늘 큰 실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위생에 더 신경 써야겠어요. 모자를 더 꼼꼼히 쓰고 작업 전후 손도 철저히 씻고. 네, 사장님, 조심하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식당에서 연락이 왔어요. 현자 씨, 김치 양이 자꾸 부족한 것 같아요. 10kg를 주문했는데 재보니까 9kg밖에 안 되더라고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보냈는데 작업장으로 돌아와서 따져봤어요. 저울을 확인하니 조금씩 오차가 있었습니다.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낸 제 실수였어요. 양심적으로 장사하려고 했는데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직원들에게 말했어요. 앞으로는 무게를 2번씩 확인하고 보내요.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덜 들어가는 일은 없어야 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없던 문제들이 갑자기 연달아 터진 거예요. 그리고 같은 지역에서 대형 김치 공장을 운영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쪽에서 우리 거래처를 빼가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협동조합 회장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현자 씨 혹시 누가 우리를 견제하는 건 아닐까?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 대형 김치 업체에서 우리 협동조합 때문에 매출이 줄었다고 불만이 많대요. 혹시 일부러 트집을 잡는 건 아닐까? 저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계속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장터에 나갔을 때도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보건소 직원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영업 신고증 좀 보여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직원은 꼼꼼히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작업장 위생 점검을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방문할게요. 저는 떨렸지만 당당했습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저희는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점검날이 다가왔을 때 저는 긴장했어요. 작업장을 구석구석 청소하고 정리했습니다. 직원들에게도 단정한 옷차림을 당부했어요. 보건소 직원 2명이 왔습니다. 여기저기 둘러보고 서류도 확인했어요. 1시간 넘게 점검을 했습니다. 결과는 합격이었어요. 위생 상태 양호합니다. 앞으로도 잘 관리하시면 되겠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누군가 계속 우리를 견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무리한 건 아닐까?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당신은 잘하고 있어. 누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겠어. 시행착오는 당연한 거야.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직원들을 모았어요. 제가 미안해요, 여러분. 요즘 어려움이 많은데 제가 잘 이끌지 못하는 것 같아요. 박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괜찮아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동안 사장님이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최영희 씨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여기만큼 좋은 일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나이 많다고 안 뽑아주는 데가 대부분인데.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우리 함께 이겨내 봅시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정직하게, 더 깨끗하게 일하자고. 누가 뭐라고 해도 떳떳할 수 있게. 그렇게 한 달을 버텼습니다. 힘든 시기였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꼼꼼하게 일했습니다. 위생 관리를 강화하고 품질 검사도 철저히 했어요. 손님들은 그런 우리의 노력을 알아줬습니다. 거래처가 더 늘어났고 단골도 많아졌어요. 위기를 넘긴 저는 더 신중해졌습니다. 무리하게 확장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월 평균 매출은 3,500만 원, 순이익은 1,200만 원이 넘었어요. 직원도 2명을 더 뽑아서 5명이 됐습니다. 유튜브 구독자는 15만 명을 돌파했어요. 더 놀라운 건 제가 갚아야 할 대출금을 모두 상환했다는 겁니다. 5천만 원을 1년 만에 다 갚았어요. 그리고 통장에는 1억 원이 넘는 돈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남편과 함께 통장을 들여다봤어요. 여보, 이거 봐. 1억 2천만 원이야.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 솔직히 처음에는 걱정했어. 나이도 있고 힘들 것 같았거든. 하지만 당신은 해냈어. 남편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저도 울컥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당신이 옆에서 도와줘서 가능했어. 우리 함께 이뤄낸 거야. 그날 저녁 아들네 가족을 초대했습니다. 식탁에 음식을 가득 차려놓고 이야기를 꺼냈어요. 민수야, 지영아,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보았습니다. 엄마가 1년 전에 큰 실수를 했잖니. 전 재산을 날리고 가족들한테 실망을 안겨줬어. 하지만 다시 일어섰고 이제는 어느 정도 회복했어.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거 받아. 저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2천만 원짜리 수표가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준호 대학 등록금이야. 내가 돈 날렸을 때 못 도와줘서 미안했어. 이제라도 보태고 싶구나.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어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아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엄마가 열심히 일했어. 그동안 고생 좀 했지. 남편이 거들었어요. 너희 엄마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66살에 새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어. 저는 손주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할머니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할머니도 66살에 새로 시작했잖아. 너도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그날 밤 온 가족이 웃으며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며칠 후 저는 옛 친구 영숙이를 만났습니다. 커피숍에서 마주 앉았을 때 영숙이가 먼저 말했어요. 현자야, 너 요즘 소문났더라. 무슨 소문? 유튜브로 대박 났다며 김치 사업 정말 잘 된다는 얘기 들었어. 저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냥 열심히 했을 뿐이야. 영숙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나는 그때 투자한 돈 한 푼도 못 건졌어. 이상무 그 나쁜 놈 때문에. 나도 마찬가지야. 아직도 한 푼도 못 받았어. 그래도 너는 다시 일어섰잖아. 나는 그냥 주저앉아 있기만 했는데. 영수가 너도 할 수 있어. 이제부터라도 뭔가 시작해봐. 영숙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 나이가 벌써 68인데 뭘 어떻게 시작해. 나도 66살에 시작했어. 영숙이는 저를 한참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너 무섭지 않았어? 무서웠지, 당연히.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후회하는 거. 그게 제일 무서워. 영숙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영숙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현자야, 나도 뭔가 해보려고. 반찬 만들어서 파는 거 생각 중이야. 너한테 좀 배울 수 있을까? 저는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언제든지 와. 내가 아는 거 다 알려줄게. 지금 저는 작은 작업장에서 매일 김치를 담급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해요. 힘들지만 행복합니다. 직원들과 함께 웃으며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손님들에게서 맛있다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보람을 느낍니다. 2년 전 제가 전 재산을 잃었을 때를 생각하면 정말 많은 게 달라졌어요. 그때는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족에게 손가락질 받고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6살의 나이에 다시 시작했어요. 넘어졌지만 일어섰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지금 제 통장에는 2억 원이 넘는 돈이 있어요. 잃어버린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낸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돈이 아닙니다. 가족의 사랑을 되찾았다는 것, 스스로를 증명했다는 것,
그리고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 이게 진짜 제가 얻은 것들이에요. 어느 날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낯선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이연자 사장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지역 신문사 기자인데요. 사장님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말요, 제 이야기를요? 네, 요즘 시니어 창업이 화두잖아요. 사장님처럼 성공하신 사례를 소개하고 싶어서요. 인터뷰 한번 허락해 주시겠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용기를 줄 수 있다면, 그럼 해야 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인터뷰하시죠. 일주일 후 지역신문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66살에 전 재산을 잃고 다시 일어선 여자. 김치 한 통으로 시작해 연매출 3억 달성. 반응은 뜨거웠어요. 동네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격려해줬습니다. 현자 씨 신문 봤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도 힘내서 뭔가 해봐야겠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시니어 창업 지원 사업 멘토로 활동해 주실 수 있으세요? 멘토요. 네, 사장님 같은 분들이 시니어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한 달에 2번 정도만 시간 내주시면 됩니다. 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첫 멘토링 날이 왔어요. 시청 회의실에 60대, 70대 어르신들이 모여 계셨습니다. 다들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었어요. 저는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드렸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았어요. 66살에 전 재산을 날리고 막막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손을 들고 물었어요. 저는 70살인데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늦은 나이란 없어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마음이에요. 다른 분이 물었습니다. 실패하면 어떡하죠? 실패해도 괜찮아요. 저도 수없이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섰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날 멘토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한 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용기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 수 있어요. 꼭 해보세요. 몇 달 후 그 할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저 떡집 시작했어요. 장사가 잘 되고 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며 저는 울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니. 지금 이 순간 제 마음속에는 감사함이 가득합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해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 나아갈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맛있는 김치를 만들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증명하고 싶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것. 마음먹으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실패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기회는 또 옵니다. 저 이연자가 증명했어요. 66살에도 인생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오늘 저 이연자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저도 66살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파이팅!